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시큐리티가 로그인 폼을 어쨌든 제공해주고 로그인 폼을 우리가 그거에 맞게 처리를 해줬는데 당연히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인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로그인 폼을 만든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폼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유저 리포지터리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유저 리포지터리는 이미 있죠? 그죠? 유저 리포지터리는 있는데 자, 지금 뭘 구현해달래요? 요 옵셔널 사이트 유저 요 녀석을 구현해달래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면 뭐 유저 롤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자, 그러면 유저 롤도 한번 볼까요? 유저 그래, 일단 롤을 구현하기 전에 얘부터 합시다. 자, 서비스. 자, 여기서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서비스는 있는데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는 없다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유저 서비스의 역할이랑 살짝 비슷한데 얘는 누구랑 소통을 담당하냐면 시큐리티랑 소통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이죠? 유저 디테일 유저 디테일 말고 유저 서비스. 그러니까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가 있고 임플리먼트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녀석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리먼트 이것도 다 시큐리티가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큐리티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걸 임플리먼트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규칙으로 한다는 거죠. 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이미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 궁금하면 이거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게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 시큐리티가 특정 회원은 유저 네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저네임을 받았을 때 로그인 폼에서 입력했을 수도 있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입장에서 특정 회원의 유저네임을 받았을 때 그 유저 네임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가 있겠죠. 그렇죠? 회원 정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현재 회원에 대한 정보잖아요. 요 정보들. 그러니까 요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큐리티는 이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지만 이 시큐리티 자체가 이 사이트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구현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디스는 생략하고, 자, 그러면 유저네임을 얻습니다.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find by 유저네임 해가지고 유저네임을 얻어와요. 자,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이트 뭐 이거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유저 리포지터리 or else throw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저네임 리포지터리 이거 있잖아요. find by 유저네임. 있으면 찾아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else랑 똑같은 겁니다. 조건문에.
이게 없다? 없으면 요 예외를 바로 던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실행이 되고 있으면 넣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요거에 대해서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요 경고를 띄워줘라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죠. 그죠? authority authorit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얘는 권한부여입니다. 권한부여. 권한부여라고 보시면 되는데 권한들을 담을 빈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빈 리스트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자, 그러면 유저 롤이라는 것도 수업 페이지 보게 되면 책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줘야겠죠. 유저 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래요. 자, 유저 롤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뭐 그냥 앞에 이넘이라는 게 있어요. 이넘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넘도. 이것 또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여기 뭐 유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ew us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저라는 거는 뭐냐면, 자, 시큐리티에서 작동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 이 유저라는 거는 시큐리티 내에서 작동하는 뭐 클래스다. 그러니까 시큐리티에서 사용하는 유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저를 만들 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유저라고 만들지 않고 엔티티를 뭘로 만든 거다? 사이트 유저라고 만든 거예요. 왜? 시큐리티가 사용하고 있는 유저 클래스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시큐리티는 id 비번을 자, 이거 임포트 클래스 해주셔야 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요 있죠? 요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큐리티는 id 비번을 받으면 그 해당 정보가 정말 유효한지 아닌지 테스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큐리티는 여기 유저 디테일 서비스 얘를 임플리먼트 받은 해당 서비스를 전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얘가 힌트거든요. 그래서 임플리먼트한 서비스를 찾아요. 그리고 그 녀석의 메서드는 요 로드 유저와 유저네임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해당 아이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큐리티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걔를 유저라는 객체에다가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저라는. 그래서 사이트 유저라는 걸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유저는 우리가 만든 거고, 이거는 비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표준 유저가 아닌 건데, 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 유저네임, get 유저네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권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줘야죠. 자,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됐고,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빈.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컴피그에 요걸 추가를 해달래요. 이렇게. 자, 빈은 언제 뭘 찾는다? 자, 여기 컴피그가 붙은 녀석 중에 빈이라는 걸 찾는다 했죠?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찾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요걸 요렇게 바꿨죠, 우리가. 그래서 책에서 아마 이 로그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워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이 정말 되는지를 볼 건데, 다시 로그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저 입력하고, 자, 지금 유저가 있는데 비밀번호 아이디를 틀렸어요. 비밀번호를 뭐 제대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입력을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유저 1, 1, 2, 3, 4. 그죠? 자, 지금 로그인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시큐리티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본 다음에 코드도 작성해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본인이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코드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이 녀석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자, 로그인 했는데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 로그인이 잘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이 녀석을 추가하지 않아도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어도 어쨌든 작동이 되는데, 그리고 유저 서비스를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도 만약에 요 해당 코드가 로드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게 실제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디버깅 활동을 하는 건데, 디버깅 하게 되면 일일이 뭐 여러분들 F5 눌렀다가 F6 눌렀다가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 안에다가 그냥 콘솔에다가 출력해주는 문구를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메서드가 실행됐다 하면 이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자, 실행이 됐어요. 로그인 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이거를 좀 클리어를 하고. 유저 1. 자, 실행이 됐어요. 자, 실행이 되면서 지금 뭐예요? 안녕 나왔죠. 그죠? 안녕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로드 바이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게 실행이 되는구나. 그죠? 잘 나오죠?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얘를 정말 쓰고 있구나. 그 다음에 유저네임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유저네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해보는 거예요. 유저 1. 자, 로그인 했어요. 자, 로그인 하니까 뭐가 있대요? 안녕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죠? 유저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유저 1이 이런 식으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안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리는 뭐예요? 컨트롤러가 만들어서 받은 걸 서비스에서 이제 보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대신에 누가 해준다? 시큐리티가 해주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해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악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시큐리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시고, 로그인이 했을 때 없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안 돼야 되고, 입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리스트 화면 요게 뜨면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겠다. 자, 여튼 로그인 처리를 했죠. 그래서 규칙에 맞게 배치만 해두면 조립은 알아서 시큐리티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